오랜 외교관 생활을 통해 다양한 문화권을 경험해온 외교통상부 박기곤 대사가 이번에 문화적 혼혈인간을 펴냈습니다. 박기곤 대사 이 자리에 모시고 글로벌 시대 성공 전략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 대사께서는 이제 국제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본부에 계시죠? 네. 예. 직전까지 유엔 대사 차석 대사 하셨죠? 네. 네. 예. 무엇보다도 해양법, 특히 독도 문제 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계시죠? 예. 네. 제가 2005년부터 외교통상부의 조약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한일 간의 현안이 독도 문제였고, 그 외에도 한일 간의 대륙붕이랄지 배타적 경제수역 등 해양 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과도 이어도 문제가 있었고요. 이어도 문제. 예, 중국과도 경제수역 문제랄지 대륙붕 문제가 현안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예. 유엔 차석대사 하면서는 군축이나 안보, 예. 또 인권 사회, 유엔 개혁 문제, 또 국제법 문제 등 인류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을 다뤘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은 돌아와가지고 예. 본부대사로 있습니다. 예. 뭐 이 책하고 직접적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제 글로벌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독도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풀려갈 걸로 그렇게 예측하십니까? 독도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국제법적으로나 또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의 영토인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독도 문제를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 지혜와 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일본으로서는 독도가 분쟁 지역이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그런 전술화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피지기자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전술을 알고 또 한일 관계라는 또 큰 테두리 내에서 가급적이면 일본의 전술에 말려들지 않는 아주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까 방금 이호도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호도 문제도 언제든지 중국과 어떤 쟁점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호도처럼 이렇게 물속에 잠겨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언뜻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이호도 문제는 한중 간의 분쟁 사안이 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 대표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호도는 해저 하에 있는 그렇죠. 지형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토가 아니고 그래서 양국 간의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한중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획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경계 획정이 되더라도 이호도는 우리 수역에 들어오는 우리의 구조물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호도 문제는 이 양국 간의 분쟁도 아니고 따라서 양국 간의 관계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계는 점점 글로벌화돼 가는데 또 지역으로 돌아오면 이제 지역마다의 그런 또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이 세계를 현명하게 살 것이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문화적 혼혈 인간이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책을 구상하시게 됐습니까? 이제 정 대표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외교관의 중심 책무는 국가 이익을 어떻게 하면 보호하고 확장하느냐, 이것이 중심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직업 외교관으로서 근무해 오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웅비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천착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청소년들이 글로벌 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 제가 국가나 개인의 발전의 원동력은 문화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직접적인 계기는 1990년도 초반에 제가 브라질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 큰아이가 12살이었는데요. 그때 미국 학교에 다녔어요. 그런데 같은 반에 슈티어트라는
영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예. 둘이 친하게 지냈는데 우리 아이가 어느 날은 와서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스튜어트하고 대화를 하다가 예. 흥분하면은 스튜어트한테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때마다 스튜어트는 뒤로 물러난다. 아, 예.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외교교섭의 그 경험이랄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예. 영국인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 팔 하나의 거리를 유지해야 아, 그 사람들이 편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근데 또 어떤 나라 보면 팔꿈치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좀 더 가까이 다가와야 친근감을 느끼고 그렇죠. 팔꿈치 편하게 대듯이. 예,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중남미나 음. 중동 국가의 사람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제가 우리 후배 세대들한테 타문화에 대한 이해나 소통 능력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예. 참 필요하구나. 예. 이걸 느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은 이 책이 정말로 외교관만이 쓸 수 있는 책이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질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적 혼혈 인간의 어떤 이상형이랄까요? 또는 현실형이랄까요? 그게 외교관입니까? 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예. 지금 이제 제가 이 글로벌 시대는 문화 간 소통, 융합이 초고속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에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직업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이다. 아,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저도 이제 그렇게 읽긴 했는데, 그게 현실형으로 나타났을 때가 어떤 모습일까 네.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렇게 다양한 문화를 많이 보는 사람은 외교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드려본 건데요. 외교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의 이익을 가장 대표하면서도 국민성을 가장 드러내지 않는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견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교관은 국익을 걸고 싸우는 최천병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국익을 지켜야 되겠다는 애국심, 예. 그리고 자기 문화, 자기 언어에 대한 정체성,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견고한 자기 문화나 이 자기 언어에 대한 정체적 기반 위에서만 이 자기 국익을 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렇다면 이제 그 문화적 혼혈 인간으로 돌아가서 굉장히 좀 특이한 용어거든요. 문화적 혼혈 인간. 이거는 박 대사님께서 직접 장명하신 용어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어떤 예. 의미입니까? 제가 이제 글로벌 시대에 국가 발전을 이끌고 예. 글로벌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인재를 제가 글로벌 이 문화적 혼혈인간, 영어로는 글로벌 하이브리드라고 명명했습니다. 예. 그 정의로는 제가 이 타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고 또 타문화와의 소통과 융합에 능한 사람, 그리고 글로벌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 예. 이런 사람으로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혼혈 인간 앞에 있는 문화적, 네. 예, 거기서 문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거든요. 네. 예. 문화가 왜 그렇게도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직업 외교관으로서 다양한 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예. 또 교섭을 해왔거든요. 세계 이제 210여 개 국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살고 성공한 나라가 있고 실패한 나라가 있고 예. 선진국이 있고 개도국이 있고, 그래서 저는 초년병 시절부터 이러한 국가 발전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깊이 천착을 해왔거든요. 아, 예. 이제 이 학자들은 대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 자연 조건, 예. 천연 자원이 많으냐, 또 뭐 기후가 어떠느냐, 뭐 위도가 어디 뭐 북반구에 위치하느냐, 남반구에 위치하느냐, 뭐 이런 거, 예. 이런 걸 자연 조건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인간 행동. 그 인간 행동이라는 것이 문화거든요. 예.
근데 자연 조건이라는 것은 사실 결정적인 상수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정 대표 교수도 잘 아시다시피 지하 자원은 풍부하지만 못 사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석유가 나지만은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는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석유의 재앙이라는 말도 생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가 발전이나 개인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은 뭐냐? 결국 문화에 있다.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그 결과 이 책을 써내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 어떤 이제 특별한 경험에 의해서 그 국가 발전의 동력이 뭐냐, 동인이 뭐냐, 이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밖에 나가면 애국자는 되지만 이렇게 그 한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천착해서 그걸 통해서 어떤 이제 그 뭐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이랄까요? 이런 걸 내놓으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그런 어떤 그 나라가 왜 어떤 나라는 흥하고 망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게 된 사건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저는 여러 나라에서 근무하고 교섭을 하면서 그 나라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은 어느 나라든지 지도자들이 외국에서 교육을 받고 특히 못 사는 나라들도 보면은 재무장관이나 경제장관은 다 미국 유수한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맞습니다.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선진화된 제도를 이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 국가에서는 성공한 제도가 B 국가에서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건 결국 뭐냐?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가치관, 또 그러한 가치관의 실천, 양식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 예. 예, 우리 그 중국 고사에도 강남 귤하 위지라는 말이 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쯔강 이남의 귤을 이북으로 옮기면 탱자로 변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사람도 그 환경에 따라서 성격이나 능력이 바뀌게 된다. 예. 그래서 국가나 개인도 결국 가지고 있는 문화에 따라서 그 발전이 좌우하게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런 이제 그 글로벌 시대에 계속 강조하시는 게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문화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게 개인이나 국가의 어떤 생존 발전에 필수 불가결하다. 이렇게 보시는 그 이유는 어떤 건지요? 네, 그것은 이제 제가 글로벌 시대에는 이 국가 간, 문화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랄지 융합이 아주 초고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1년에 우리 인류 사회의 해외 관광객 수가 약 10억 명입니다. 예. 그리고 자기 나라를 떠나서 사는 외국인 수가 2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33명당 한 명은 외국인이라는 소리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해외 유학생이 20만 명이 넘었어요. 예. 해외 관광객 수는 1,3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다른 문화에 노출이 되고 예.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관용, 포용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요.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포용하고 이랬을 때는 우리 국군이 융성을 했어요. 예. 그런데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제항을 했을 때는 우리 국군이 쇠퇴했고 또 국권을 상실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점에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글로벌 시대에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 속에서 그 예로 든 유대인의 경우 네. 예,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문화 이해하는 어쩔 수 없이 그러기도 했습니다만 그 사례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다시 읽어볼수록 그 좀 독특하거든요. 그 유대인의 사례를 좀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정 대표께서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 유대인의 사례는 참으로 독특하고 우리로서도 참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 자신 그동안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 친구를 많이 만들고 예. 또 거기에서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그 유대인은 역사 속에서 이 박해를 많이 받고 유랑을 하는 민족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민족이 오늘날 지구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족으로 우뚝 섰어요. 예. 과연 그 비결이 뭘까? 그것도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문화 중에서도 유태인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오랜 유랑과 박해 속에서 개발해낸 소위 세계화에 체질화된 민족이다. 예. 다른 문화하고 이해하고 소통하고 적응하는데 아주 탁월한 민족이다. 그래서 이러한 자질들이 결국 오늘날의 글로벌 시대에 유대인의 영향력을 증진시켜준 아주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뉴욕에서 근무할 때요. 집 바로 옆집에 유대인 가족이 살았어요. 예.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배우려고 상당히 이제 친하게 지냈습니다. 예. 근데 우리의 어머니들도 우리 교육열은 세계에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유대 어머니들도요 아주 대단합니다. 아, 그 영어에 Jewish mothe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유대 어머니. 유대 어머니 하면요 아주 극성스러운 사람. 자녀 교육이라면 아주 발벗고 나서는 어머니. 예, 이런 사람을 떠오르게 된다고 해요. 그 예. 정도로 극성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재미있는 말이 이 상어가 사람 고기를 참 좋아해요. 예. 그런데 유독 안 먹는 사람 고기가 유대 어머니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독종끼리는 서로 알아본대요. 그래서 상어는 유대 어머니 고기는 안 먹는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주 극성이고 열심인 것을 제가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리안 맘은 상어가 어떻게 대접할까요? 코리안 맘. 저는 우리가 참 짧은 기간 내에 정치적 민주화도 이뤘고요. 경제적 발전도 이뤘는데 이러한 이 단기간의 고속 성장의 뒤에는 우리 어머니들의 그 열정,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의 흥망을 다루는 대목에서 박 대사님은 이제 미국, 일본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 이렇게 비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흥했고 그 정신 쇠퇴하면서 이제 나라 전체가 좀 쇠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셨죠? 예, 이제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미국도 식민지 지배를 거친 나라거든요. 식민지 지배를 거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늘날 초강대국으로 섰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이 오늘날 초강대국으로 웅비하게 된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이걸 저는 그 미국의 청교도 정신에 검약하고 절제하고 또 남을 위해서 베풀고 또 공정한 경쟁을 하고 또 다원성을 중시하고 개인의 어떤 능력을 평가해주고 키워주는 문화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청교도 정신이 오늘날의 미국을 세우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미국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냐. 과거 단단했던 청교도 정신이 일부 후퇴는 하고 있지만은 미국 사회가 보면은 또 새로운 그 블러드, 새로운 피를 자꾸 수혈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이민도 받아들이고 새로운 그 인재도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자꾸 그 문화를 혁신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건강성 이런 것은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이제 일종의 이제 현재는 문화적 무기력증이 아닌가 이런 진단을 하셨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일본의 경우에는 서세 동점의 시대에 예. 다른 나라들은 동양의 다른 나라들은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하고 예. 저항을 하고 했거든요. 그랬죠. 예. 그런데 일본은 사실은 1854년 흑선의 왕래를 계기로 해서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걸 소화해 가지고 결국 유럽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선진국이 된 나라가 일본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이 쭉 발전을 해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990년대 이후에 일본의 이제 침체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그 일본의 침체기의 원인은 뭐냐,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문화적인 요소에서만 보자면 일본이 소위 그 문화적 혁신, 말하자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의식, 새로운 가치관, 이걸 자꾸 받아들여서 자기 혁신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데 예. 그 점에서 조금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예. 하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 문화적 관점에서 본다면 폐쇄성이라든가 고립주의 이런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해독이고 해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유전자의 개개인 차이, 인종적 차이는 없다. 네. 오히려 문화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예. 실제로 이제 전 세계 정말로 수많은 나라를 다니셨을 텐데 실제 그렇게 그 현실에서도 그렇게 느끼셨는지요? 네. 그 이제 과학자들이 예. 이 발표하기를 세계 68억 인구 중에 예. 99.9%가 동일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개개인의 차이를 가져오는 건 뭐냐? 그건 결국 문화다. 문화의 요체는 교육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문화는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예. 유전은 문화라는 것은 학습에 의해서 획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예. 어떠한 사고방식을 갖고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또 그것을 실천해내느냐, 이것이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지난 79년에 제가 양력을 보니까 예무고시에 합격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2010년이니까 31년 동안 외교관 생활을 하셨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때 그 30년 전에 외교관이 돼서 세계에 나갔을 때와 지금 우리의 좌표랄까요? 이게 어떻게 달라져 왔나요? 이게 아주 뭐 몸에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네. 그거는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79년도 외교관 초년병 시절에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국의 역할이나 위치라는 거 참 미미했거든요. 예. 많은 나라에서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한국 사회가 참 가난하고 한국 전쟁을 통해서 참 찌든 나라다, 이렇게 평가하는 나라들,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한국이 갖는 이미지라는 건, 한국이 갖는 브랜드라는 건 우리도 놀랄 만큼 아주 성숙을 했습니다. 예. 뭐 이제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마는 우리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젊은 선수들이 5위라는 아주 쾌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그 요즘에 우리의 선배들 또 우리의 청소년들이 하면 된다는 그런 자신감, 성취욕구, 이게 이미 우리 DNA로 체화가 됐거든요. 예. 이런 걸 통해서 국가 발전을 이루어냈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 대한민국의 위치라는 거는 정말 우뚝 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과연 우리의 국제사회에서 정확한 좌표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국가 발전 전략을 추구해 나갈 때
허장성세가 아니고 예. 실사구시에 입각해서 국가 발전 전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객관적인 좌표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제 개인적으로 평가해 볼 때는 우리 경제적인 어떤 외형적인 좌표, 예를 들면은 우리의 그 경제 규모랄지 또는 무역 규모 이런 거는 이제 세계 10위권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벌써 우리 인터넷이랄지 또 핸드폰이랄지 이거는 세계 1위 생산국이거든요. 그리고 철강 생산량 같은 것도 세계 5위고요. 외환 보유고 같은 것도 세계 5위. 그리고 선박 건조량 같은 건 세계 2위 아닙니까? 우리가 또 군사력 같은 거는 한 세계 8위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어떤 경제의 외형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 경제 사회로 진입을 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제, 그 문화적 혼혈 인간이 정말로 이렇게 태어나고 있는지라는 이런 주제로 본다면 다른 문화에 대한 어떤 포용이라든가 이해, 또 다른 문화의 소통, 그걸 통한 어떤 우리 문화의 혁신, 이런 측면에서 한국 사회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경제의 외형적 측면에서는 이미 선진국이 됐다. 예. 근데 우리 이제 내면적 측면, 예를 들면은 삶의 질이랄지, 예. 우리의 의식이랄지, 가치랄지 이런 측면에 보면은 아직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지 못한 게 아니겠는가. 왜냐하면은 뭐 몇 가지 통계를 보면요. 우리가 1인당 소득이 2만 불 이하거든요. 그래서 세계 한 30위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국가 경쟁력 이런 것도 보면 대개 한 30위권 됩니다. 또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부패 인식 지수라는 걸 매년 발표합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아직도 우리 한국이 세계 한 40위권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직 우리 하드웨어 쪽은 이미 선진국으로 됐는데 예. 우리의 그 내면적인 가치나 의식이나 또 삶의 질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 완전한 선진국이 못 되고 있다. 그 선진국이 되려면 결국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바꿔가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의 문화를 바꿔가야 된다. 이것이 제가 책 속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예. 그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여쭤보면요. 한국이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을 박 대사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시대에는 이 지식의 양이 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이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단 기간 내에 경제적 발전을 이뤘고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우리의 훌륭한 교육이 있었고 예. 우리 문화적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아. 그런데 글로벌 시대에는 시대가 자꾸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요.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문화 요소는 과거의 문화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과거의 의식이나 관행 가지고 글로벌 시대를 살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글로벌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이 사람들을 자꾸 교육해내야 된다. 예. 그리고 우리 문화 요소 중에서도 발전을 촉진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예. 그건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고 아. 우리 문화 요소 중에서도 보면은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이러한 그 저해 요소, 방해 요소를 발전을 촉진하는 요소들로 자꾸 대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제 구체적인 거는 제가 한 10가지를 드러났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21세기 지구촌의 문화 코드로 섞이는 것이 아름답다. 네. 혼혈 하이브리드의 그 계속적인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문화적 혼혈 인간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궁금한 게 박 대사님의 이제 자녀분들 어렸을 때부터 아마 전 세계를 박사님을 따라서 정말 곳곳을 다니면서 문화적 혼혈 인간으로 크지 않았을까. 예,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 우선 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혼혈 인간의 특징들이 어떤 것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31년간 외교관 예. 생활하면서요. 예. 지금까지 7개 국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예. 나라마다 다 문화가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또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친구가 바뀌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엄청난 문화적 충격 속에서 사실은 괴로워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 목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 문화적 충격을 소화를 해내고 그걸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예. 옆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또 알려주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문화적 충격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애를 썼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문화입니다. 예. 우리 언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외교관의 자식들로서 우리의 언어를 잊지 않아야 되겠다. 또 우리 문화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나 정체성을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견지를 해줬으면 예. 좋겠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예. 학교 공부는 학교에서 끝내고 집에 오면은 한국 공부를 하도록 예. 권유를 하고 우리말을 사용했습니까? 우리말을 집안에서? 사용을 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그 엄청난 그 문화적 충격에서 오는 고통을 극복을 하고 예. 잘 성장을 해줬다는 거 예. 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은 한국의 대학을 갔고요. 한국에서 대학을 네. 나왔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한국에서 사회인으로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의사가 돼서 지금 있다 그렇게 되는데 맞습니까? 네, 예. 우리 제가 이제 사내만 둘인데요. 예, 예. 아이 둘 다 한국에 있는 의과대학을 가서 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문화적 혼혈 인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는 그렇게 힘들어했거든요. 예. 우선 친구가 바뀌니까요. 그렇죠. 가는 데마다 예. 친구를 다시 사귀어야 되고 또 언어가 바뀌고 예. 문화적 환경이 바뀌고 선생님도 바뀌고 그런데 일단 이것을 극복하고 이제 사회인이 되니까 우리 사회도 이미 이제 다문화 사회로 그렇죠. 지금 예. 진입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그 다문화 배경을 갖고 또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무엇보다도 이렇게 참 잘 따라주고 적응을 해준 우리 아이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제 그 아이들이 여러 문화 속에서 자라다 보면 특히 외국에 자라다 보면 정체성의 혼란 같은 게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말을 사용하게 하고 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게 해준 그게 아마 그런 어떤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게 하는 큰 축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 아주 전적으로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요, 이 다른 문화하고 소통해야 된다, 융합해야 된다. 예. 그렇게 강조를 하지만은 이러한 다른 문화하고 소통이나 융합도요,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 우리 언어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이 기반이 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민족은 문화 창출에 탁월한 능력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찜질방을 제가 예를 드는데요. 예. 찜질방은 이 서방에서 사우나 문화가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 온돌 문화하고 융합을 시켰어요.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단지 사우나만 하던 장소를 우리는 거기에서 사우나뿐만 아니라 대화하고 잠도 자고 독서도 하고 컴퓨터도 하는 종합 이 휴식 센터로 우리가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그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문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아주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단단한 이 문화적 정체성을 중심에 두고 다른 문화하고 소통하고 융합을 한다면 우리가 글로벌 시대를 주도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화적 혼혈 인간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코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문화적 혼혈 인간을 어떻게 키워내야 됩니까? 이게 좀 막연한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 이제 문화적 혼혈 인간을 어떻게 키워내느냐, 이제 교육이죠. 제가 예.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육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교육의 주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가정이 있고요, 학교가 있고 사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 교육의 주체들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교육은 선생님들만이 하는 거다. 우리가 사실은 태교나 이런 거에서부터 보면은 가정교육, 예. 이게 우리 전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정교육은 지금 흐물흐물해지고 학교교육, 또 사교육, 이것이 이제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가정교육을 복원해야 된다, 우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 아까 예. 유태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아인슈타인이 학교에서 적응을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자기의 어머니가 가정교육을 통해서 노벨상 수상자로 교육을 해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교육을 통해서 이 문화적 혼혈 인간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하는 예. 것을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우리 사회가 보면 수직 윤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수직 문화. 그렇죠. 예. 이제 소위 과거의 그 충효 사상이랄지 이런 그 유교 문화의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근데 글로벌 시대에는 개인이 주체가 되는 사회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 수직 문화에서 벗어나 가지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을 하고 평가를 하고 예.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하다. 예. 제가 그 로제타석 아시죠? 로제타석이라고. 예. 예. 그 이집트 상형 문자를 이제 해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예. 그 로제타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기가 뭐냐면, 요즘 젊은 애들 버르장머리가 없어. 아, 그렇습니까? 예. 알타미노 동굴벽화에도 예, 보면 그렇죠. 그런 문기가 있다고 예. 해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부모 말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이런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그게 젊은 아이들이 이 부모한테, 선배들한테 반역하는 건, 그건 어찌 보면 젊은이들의 특권이라 이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그 젊은이들의 개성을 좀 살려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문화적 혼혈인간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적 혼혈 인간의 10가지 성공 전략을 정리를 하셨어요. 이제 간략하게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문화적 혼혈 인간은 개성이 있는 사람이다.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렇게 그 지적을 하셨거든요. 예. 문화적 혼혈 인간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 그러면 개성 있는 사람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얼마 전에 대통령님께서 요즘 세상은 별난 사람들이 만들어간다, 이런 예.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개성이 있어야 창의력을 가질 수 있다. 예. 개성이 있어야 창의적인 문화나 가치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남을 모방한다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 예를 들면은 지난 세기에 인류 최대의 코미디언이 찰리 채플린 아니었습니까? 예. 찰리 채플린이 너무 유명하니까 세계 각지에서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채플린 자신이 너무 흥미로우니까 네. 자기 자신을 감추고 예. 그 흉내내기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1등을 못하고 3등을 했습니다. 3등밖에 못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레드 오션보다는 블루 오션에서 결국 생활해야 성공할 수 있다. 남을 모방만 해가지고는 절대 1등을 할 수 없다. 예. 이것을 시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예로 또 우리나라 예를 들면요. 저는 우리 그 젊은이들, 비보이들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박수 쳐주고 싶고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 왜냐하면요. 이 비보이들이 이제 세계 아주 최고 아닙니까? 근데 최고가 되기까지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위 그 비보이들을 이상하게 보는 사회적인 편견이 있잖아요.
그걸 극복하고 그 분야의 세계 제1이 됐거든요. 예. 그건 결국은 비보이들이 갖고 있는 개성과 열정, 이것이 기반이 돼서 오늘날의 비보이들을 만들어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개성이 중요하다. 그렇네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걸 뒤집어서 보면 그런 개성과 열정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문화적 혼혈 사회가 돼야 된다. 네. 이런 생각. 우리 사회가 예. 우리 젊은이들이 개성을 가지고 예. 어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예. 그 비보이의 경우 이제 세계 최고가 됐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역시 문화적 혼혈 인간의 또 다른 특징은 실력이겠죠. 네. 전문성이랄까요? 네. 예. 어떻습니까? 이제 전문성이 중요하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글로벌 시대에는 이 변화의 속도와 폭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평생 교육을 통해서 예. 이러한 변화에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 예, 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전문가가 우대받는 풍토를 우리 사회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소위 그 장인 정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에서건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겠다 예. 하는 그런 전문가, 그걸 우대하는 그런 풍토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이 한눈 팔지 않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제 에티켓이라든가 또는 이성과 감성의 조화 이제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그 외교관 그러면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매너에 대한 전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에티켓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겁니까? 아까 그 외교관이기 때문에 에티켓은 완벽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 착각인가요? 사실은 저희들도 예.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만큼 예. 나라마다 예절과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예. 워낙 다르죠. 네, 예. 워낙 다양합니다. 예. 예를 들면은요, 제가 그 브라질 친구하고 교섭을 했거든요. 예. 근데 교섭이 아주 잘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됐다는 표시로 엄지하고 검지를 모여서 오케이 사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순간 이 브라질 친구의 표정이 아주 산란해지는 거예요. 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예, 했는데, 원래 예. 오케이 이 사인은 그렇죠. 우리 많이 하죠. 예, 예. 이 남북 전쟁 때, 미국 남북 전쟁 때 아. 부하가 상관한테 보고를 하면서 사망자 없습니다 아, 하는 그렇군요. 보고에서 이게 나왔거든요. 예. 모든 일이 잘 됐다. 잘 됐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세계 많은 나라에서 아, 오케이 그렇군요. 사인이라는 예. 거는 문제 없다, 잘 됐다 이걸 의미하거든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브라질 친구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은 브라질에서는 예. 소위 그 영미권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과 똑같다. 아, 아주 심한 모욕적인. 심한 모욕이다. 예. 그걸 알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예. 다르네요. 예. 예.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엄지 치켜 세우는 거 있지 예. 않습니까? 이것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뭐 좋다, 최고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호주나 중동에서는 그것이 심한 성적인 모욕을 의미한다고 해요. 아, 예. 그래서 참 각국의 문화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사전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세계에 진출하면서 하면 된다는 자신감, 배짱 이걸 가지고 세계를 누볐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때는 뭐 크고 작은 실수도 많이 했고요. 예. 또 외국어도 그렇게 유창하지 못했고요. 근데 이제 경쟁이라는 게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경쟁이 이제 날이 갈수록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화나 에티켓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성숙하고 세련돼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정직과 신뢰를 들었는데 뭐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그게 이제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예,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걸로 법치의식을 들으셨어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밌는 예들을 들어주셨는데 그렇게 문화적 혼혈 인간으로서 태어날 때 왜 법치의식이 중요한 건지. 예. 네, 우선 그 정직이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캐나다 수상을 지낸 그 트리도 전 수상이 계시거든요. 예. 이분이 굉장히 정직한 분이에요. 아, 예.
근데 이제 캐나다 경제가 나빠지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총리께서는 밤에 침대에 누워서 캐나다 경제에 대해서 뭘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트리더 수상이 나는 잠을 잘 때는 캐나다 경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평소에 정직성이 그대로 드러난 답변이거든요. 근데 정직이라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우리 국가나 사회나 개인이요, 정직하고 신뢰받지를 못하면 그 나라는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기업도 세계를 무대로 행동을 할 때요, 기업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그 기업이 번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치의식 말씀을 하셨는데 왜 중요하냐면은 글로벌 시대의 법치가 많은 나라에서 지금 정착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기업 활동을 할 때 그 나라의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계약을 할 때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비싼 것 같지만 사실은 싸게 먹히는 경제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참 재밌는 그 요소가 또 이제 들어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유머 감각과 또 음주 습관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이제 그 글로벌 시대의 승자를 할 수 있는 문화적 혼혈 인간의 하나의 뭐랄까요, 갖춰야 될 덕목인지, 뭐 당연하다 싶기도 하지만 또 의외이기도 합니다. 그 유머 감각은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그 소중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은 영미권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처녀들한테 어떤 신랑감을 원하느냐, 그러면은 반드시 유머 감각이 있는 총각을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유머의 전통이 있거든요. 그럼요. 해학의 전통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바삐 살면서 차려 문화가 있었고 엄숙주의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 우리의 풍요로운 유머들이 번창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머 감각을 키워야 된다. 이제 사실은 저는 외국인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이 제가 한국 사회 인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 좋은 이야기 합니다. 한국은 역동적인 사회고 정말 발전하고 여성들이 세련돼 있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좀 나쁜 이야기도 하라고 그러면은요, 한국은 좀 심각한 사회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조금 유머를 통해서 조금 부드럽고 유연하고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매력적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스마일링 코리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리아 앞에 지금 뭐 여러 가지를 붙이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 한국을 바꿀 수 있는 스마일링이 그런 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 외에도 이제 그 협상 능력, 그리고 이제 애국어 구사 능력,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애국어 구사 능력 없는 글로벌 인재 또는 문화적 혼혈 인간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 대사님은 애국어를 몇 개 정도 하십니까? 저는 이제 한국말을 하고요. 외국어로는 이제 영어하고 스페니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어를 상당 기간 공부를 했고요. 그렇다면 영어 공부가 역시 애국어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영어의 구사 능력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박 대사님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어려운 그 영어병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셨는지. 이제 우리 정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어는 이제 글로벌 시대의 모든 거래의 표준어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21세기에 금세기 내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제1 언어로 영어를 사용한다. 나머지 3분의 2는 제2 언어로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영어는 우리가 타 문화하고의 소통 매개체로서 그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저는 이제 사실은 영어를 아날로그식으로 공부를 했죠. 좋은 문장이 있으면 외우고요. 또 사전도 외우고 찢어서 먹고요. 실제로 먹기도 하셨습니까? 그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를 시골에서 나왔는데요.
고등학교 때까지 원어민으로부터 영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죠. 다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이제 노력에 의해서 했고, 이런 아날로그식 방식이 그래도 통해 가지고 제가 외교부 들어와서 국제회의에서 의장도 여러 번 하고요. 아, 예. 나름대로는 통했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을 우리 후배들한테 강요를 하면 우리 디지털 세대가 그거를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아, 예. 그걸 강요한다는 것은 소위 그 냉수 먹고 이빨 쑤시는 격이죠. 그래서 예. 요즘 세대들한테는 요즘 세대에 맞는 영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고민해 오고 나름대로 해법을 찾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오늘 문화적 혼혈인간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국제사회에 나가서 의사소통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어떤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갖는 이제 새로운 세대 탄생을 예고하는 것 같거든요. 네. 예. 독자들이 이 책을 어떻게 읽고 그런 문화적 혼혈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출발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시간 좀 마쳤으면 합니다. 네, 이제 저는 이 주된 독자층을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 글로벌 시대의 리더가 되기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청소년들을 둔 학부모께서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저처럼 공직의 일선에서 나라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몇 가지 제 개인적인 충고랄까 조언이 있다면은 우선 첫째는 이 글로벌 시대의 개인의 경쟁력이 결국 국가의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어떤 한 분야에서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겠다 하는 장인 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매일 좀 일어나서 지구본이나 세계 지도를 보면서 내가 활동할 공간은 이 좁은 한반도가 아니고 세계를 무대로 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제가 권유하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이 다른 문화하고의 소통과 이해와 융합이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다. 우리 언어에 대한 정체성이다. 이러한 정체성 위에서 우리가 타 문화하고 소통하고 융합을 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 문화적 혼혈인간이 어떤 우리 사회를 새롭게 바꿔가는 새로운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박희원 대사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